네, 안녕하세요. 이 강좌는 Operations Management나 Supply Chain Management를 학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Basic Calculus라는 타이틀을 붙였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크게 보면 컨텐츠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영어로는 differentiation이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tion이 무엇이냐? 우리는 좀 특별한 형태의 미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란 용어. 자, 먼저 differentiation입니다. 자, 이 differentiation 즉 미분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은 상황을 한번 보죠. 자, 지금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x하고 y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실선으로 까만색으로 표시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어떤 관계식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서 어느 특별한 점, 즉 여기 지금 점이 P란 점이 있는데요. 이 P란 점은 이 빨간색 선 상에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한번 그어보면 지금 여기 L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L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접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접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P라는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이라고 불러요. 탄젠트 라인. 그래서 이 L1은 탄젠트 라인이 되는 거고 이 L2 같은 라인은 탄젠트 라인이 아니죠. 자, 그래서 the slope of a curve at point P is the slope of the tangent line at P. 즉 이 L1이라고 하는 제가 점선으로 그었던 아까 이 선에 이 선이 지금 탄젠트 라인인데요. 이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라는 것이 바로 이 커브의 포인트 P에서의 이 커브의 슬로프가 되겠습니다. 즉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기울기에 왜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뭔가 이제 맥시멈을 찾거나 미니멈을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점이 여기 있다면 이 커브, 이 까만색 커브의 이 점에서의 슬로프라는 것은 요런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뭐 이 점에 있다면 뭐 이 선이 아마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맥시멈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지금 맥시멈이 되겠네요. 이런 점은요. 이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0인 곳은 제가 지금 빨간색 선 그은 곳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즉 이처럼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찾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커브의 어떤 슬로프를 찾아가지고요. 어느 특정한 점에서의 슬로프를 찾는데 그 슬로프가 0이 되는 곳이 아마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에는 이 P란 점에서도 기울기는 0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어느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x축의 값이 a를 가지고 y축의 값이 그때 어떤 function of a를 어떤 수학식에 집어넣었을 때에 이 값이 이제 그 y 값이 되는 거죠. f of a라고 좀 적혀 있는데 이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의 슬로프라는 것은 자, 사실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것처럼요. Z라고 하는 어느 점이 있을 때 x와 z 사이의 거리 분의 그 z를 f 식에다 집어넣고 a라는 값을 그 f라는 식에 집어넣었을 때, 즉 x의 변화량 분의 y 축의 변화량. 자, 이렇게 이제 분수식으로 나타나면 기울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커브에서의 어떤 슬로프라는 것은 순간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순간 기울기.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라 부르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순간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 간격이 이제 0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리미트 z가 a로 갈 때, 예, 그런 미분
자, 그런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밑에다가 h라고 집어넣어 가지고 h를 0으로 보낼 때 어떤 극값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수학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수학식의 디리버티브를 구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도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배웠는데요. The derivative of function f is the function denoted f prime. f에 지금 점을 하나 찍어놨네요. f prime and defined by. 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늘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가 나오게 만들어 놓은 수학식이죠. 그래서 f prime of x는 자, 이런 표현을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df of x over dx. 자, 이렇게 써도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순간 기울기의 표현식으로 나타내도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Finding the slope of tangent line. 자,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Find the slope of the tangent line to the curve. y가 이제 x의 이승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f of x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여기가 이제 x고 이제 세로축이 y라고 할 때 x의 이승은 뭐 여기가 0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는 뭐 이런 그래프네요. 자, 이때 포인트가 1,1 여기가 1이고 1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이 이제 1이 나오겠네요. 즉 이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는 얼마냐?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기울기네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f 프라임에다가 x 값 1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수학식처럼 이렇게 적어 보면 자, 요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도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해 보면 h분의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2h 플러스 h의 2승에다가 1의 2승을 빼니까 다시 빼기 1 돼서요. 결국은 요 값은 h의 2승 플러스 2h가 되는데 h로 약분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h로 약분하고 나면 h 플러스 2가 되는데 지금 리미트 h가 이제 0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2라는 거죠. 이 슬로프가 2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어떤 커브가 있을 때 어느 특정한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구할 때는 그 슬로프가 0이 되는 그러한 x 값을 찾으면 x가 어떤 값일 때 그 슬로프가 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맥시멈 아니면 미니멈이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이제 방금 디리버티브 함수를 디리버티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우리 학창 시절에 다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룰부터 보면요. 제가 룰 넘버를 붙여놨는데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뭐 constant function 룰이라는 것은 상수값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0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x의 n승을 x로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이 된다. 자, 이런 건 제가 배웠었고요. 자, c 곱하기 f of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상수는 그대로 있고요. 뒤에 있는 f of x만 f 프라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두 개의 다른 식이 있다면 각각을 이제 이게 f 프라임 of x 플러스 g 프라임 of x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여기 이그젬플이 나오는데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제가 손으로 푸는 건 좀 뭐 별 무의미한 것 같고요.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룰 1, 2, 3, 4번을 보고 여기 이제 A, B, C 뭐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각각 그 변수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각자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얘기고요. 이그젬플 2. 자, 그냥 또 다른 이그젬플을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x 루트 x는 이게 x의 2분의 1승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고 제가 오른쪽에 그 풀이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각자 한번 확인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지금 물음표로 했는데 여러분 이거 각자 한번 미분 한번 해보세요. 네, 미분 한번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가 이제 앞으로 오니까요. 이 답은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그젬플 3번도 마찬가지. 이제 조금 점점 제가 조금씩 복잡하게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각자 한번 여기 풀이 과정이 옆에 있으니까 각자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룰들을 좀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룰 5를 보면요. 이제 프로덕트 룰이라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가만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자, 요런 특별한 룰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룰 6번째 코어션트 룰이라고 해서 코어션트란 말은 몫이죠. 몫. 예. 몫이라고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이 몫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를 이승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먼저 프라임을 하고 밑에 거 분모 곱해주고 빼기 위에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 미분하고. 자, 요런 얘기를 우리가 다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룰 5번과 6번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그젬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함수에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프로덕트 룰을 이용해서 각각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앞에 거 가만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대로 써주고,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요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덕트 룰을 이용하면 밑에 있는 보기와 같이 제가 다 솔루션을 적어놨으니까 각자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쿼션트 룰을 한번 응용해 보는 건데요. 자, 수학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쿼션트 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 캐피탈 F라는 수학식이 있을 때 캐피탈 F의 프라임 of x를 구하라. 자, 그러면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됨을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differentiating quotient without using the quotient rule. quotient 룰을 사용하지 않고도 미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요거를 quotient 룰 꼭 미분할 필요 없고요. 자, 이거는 그냥 5분의 2란 상수에다가 x의 3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만 해보면 f prime of x는 지금 제가 이제 PPT가 나올 텐데요. 3이 앞으로 오니까 5분의 3이 6에다가 x의 2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풀이 과정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엔 7번째 룰인데요. 체인 룰입니다. 우리가 체인 룰이라는 것은 어떤 y라는 식을 x로 미분할 때 이것을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미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변수를 다시 x로 미분하면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약분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룰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뭐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딥러닝을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체인 룰이 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을 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체인 룰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체인 룰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토픽을 공부할 때 사용할 거니까 한번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y가 u에 관한 식이에요. 그 다음에 u는 x에 관한 식이에요. 이럴 때 y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아까 시킨 대로 먼저 u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y죠. 이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u가 또 나와 있으니까 x에 관해서 나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자, 그럼 전개 이제 쭉 풀어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문제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결국은 x에 관한 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u 대신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u만 집어넣으면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y를 이제 w에 관한 식으로 적어놓고 w를 t에 관한 식으로 적어놨는데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마찬가지 원리니까 한번 이 솔루션을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y를
좀 복잡하죠. 7승이나 돼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y를 그러니까 u를 x의 3승 빼기 1을 u라고 놓으면 지금 y는 u의 7승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아까 우리가 봤던 체인 룰을 적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체인 룰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막 이렇게 전개를 진짜 7번을 이 괄호로 묶인 것을 7번을 곱해가지고 쭉 전개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미분해도 되지만 그러면 상당히 이제 풀이가 복잡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체인 룰을 적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지금 밑에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각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이제 뭐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체인 룰을 적용해서 푸는 과정을 제가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놨으니까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풀이 과정을 적었으니까 각자 이 강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뭐 풀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한 거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ifferentiation, 자, derivative를 구하는 행위를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데, 자, 그 얘기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토픽 갑니다. 자, exponential function과 logarithmic function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exponential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exponential function이에요. 자, f of x가 어떤 값의 x승, 지수에 지금 x가 가 있죠. The function f of x where b가 0보다 크고요. b는 1이 아니다. 1이 만약에 b가 1이 되면 이건 늘 1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0보다 크고 이 b가 1이 아닐 때 the exponent x. 자, 이때 이 x를 exponent라고 한다. And exponent x is any real number. 어떠한 값이 돼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f of x를 뭐라 부르냐? exponential function of x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 b를 뭐라 하냐? base라고 불러요.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 f of x는 exponential function of x with base b.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exponent의 룰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exponential 함수를 두 개 곱해 놓으면 이 exponent끼리, 즉 지수끼리 이제 더해도 되고요. 나누면 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 exponential 함수를 다시 y 승을 하게 되면 이제 x, y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c 해놓은 것에 exponent x를 이제 취해주면 각각을 x승 한 것과 같다. 분모는 또 각각을 x승 한 것과 같다. b의 1승은 늘 1이고 b의 0승은 늘 1이 된다. 어떤 수의 0승은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x승은 또 b의 마이너스 x승은 b의 x승분의 1이다. 자,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아마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exponential 함수에서 좀 독특한 형태의 exponential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natural exponential function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e라고 하는 mathematical number e라고도 부르는데 e라는 숫자를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수학식이 있다고 봅시다. 자, f of m이 1 플러스 m 분의 1의 전체 m승이다. 만약 이런 식이 있다면 이 수학식을 이 m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값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요 값을 해보면 이게 어떤 상수가 된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찾았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 e라는 mathematical number, e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e가 무엇인지 이런 정의를 사실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냥 이 e는 어떤 상수 값이다. 2.718 뭐 가는 끝없이 가는 상수 값이다. 자, 이렇게만 사실을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테일러 시리즈 중에 하나인 또 특별한 형태가 이제 맥로닌 시리즈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이제 2.71828 어떤 상수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을 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 팩토리얼 분의 1을 n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속 더하면 그게 이제 e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은 e가 어떤 상수다라는 사실만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 e라는 mathematical number가 베이스로 왔을 때, 자, e가 지금 베이스로 와 있죠. 그 다음에 exponent x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exponential 함수는 exponential 함수인데 우리가 natural exponential 함수라고 한다. 예. e라는 값을 사용했을 때, 베이스로 e라는 값을 사용했을 때 이 수학식을 natural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가리드믹 펑션에 대한 정의인데요. 로가리드믹 펑션은 요게 로가리드믹 펑션이에요. 자, 로그가 있으면 그때 이제 로가리드믹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요 표기가요. 자, 베이스가 밑에 이제 B라는 말이 지금 밑에 가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나 요 표현이나 같아요. exponential 함수인데 exponent가 y라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B의 y승이 x다. 자, 이 표현을 다시 말하면 B의 몇 승, y승 몇 승을 해야지 x가 되느냐. 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과 요 표현은 이제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를 이 y를 뭐라 부르느냐? logarithmic of x to base b. 자, 요렇게 부른다. 자, 영어로 이제 이런 수학식을 부를 때 그냥 짧게는 log x라고 부르고 with base to base b. 자, 요렇게 이제 불러도 되는 거고요. 그냥 뭐 full name으로 부르면 y is logarithm of x to base b. 자, 이렇게도 부른다. 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exponentiation이란 말이 지금 요 얘기하는 거고요. 로가리즘이란 얘기가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버스 관계에 있다. 사실은 이제 x, y 위치를 요 때는 이제 x가 이퀘이션에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y가 이퀘이션에 붙어 있는 거니까 자, 인버스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펀더멘털한 이퀘이션, 이거 생각해 보면요, 이 로가리드믹 펑션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b에 몇 승을 하면 이게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b에 x승 하면 b에 x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보세요, b에 몇 승을 하면 x가 되느냐고 했어요. b에 몇 승을 하면 x가 되느냐. 그러니까 x는 b의 몇 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 네모니까 b의 네모승은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로가리드믹 펑션의 정의만 알면 자, 이 이퀘이션이 이게 성립하는구나. 이런 이퀘이션이 자,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converting from exponential to logarithmic form. 자, exponential 펑션이 만약에 이런 이퀘이션이 있다면 이거를 logarithmic 펑션을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5에 2승을 하면 25가 된다. 5에 2승을 하면 25가 된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common log와 natural log 이 두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When 10 is the base, the logarithm is known as common logarithm.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log 밑에 베이스가 12가 있고 뭐 어떤 수가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y가 이런 식이면 우리가 이것을 common logarithmic function 혹은 그냥 이 로가리즘을 그냥 common logarithm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log라고 썼는데 log란 말은 이제 적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베이스가 e다. 베이스가 e면 이 로가리즘은 좀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요. 내추럴 로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내추럴 로가리즘. 자, 그래서 이렇게 쓰든지 로그 쓰고 밑에 베이스라고 e를 쓰든지 아니면 베이스를 쓰지 않고 그냥 ln만 이렇게 써도 내추럴 로가리즘 펑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ln 자체는 내추럴 로그라고 이제 불러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적어놨는데요. 10에 3승을 하면 이제 1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로가리드믹 함수를 common logarithmic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쪽은 e의 t승이 y다. 자, 요게 이제
요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요 얘기나 요거나 같은 얘기죠. E에 t 승을 하면 y가 된다. 지금 그런 거니까. 그죠? 자, 요런 수학식을 우리가 뭐라 한다? 내추럴 로가리드믹 펑션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로그 e라고 이렇게 쓰기 싫으면 그냥 ln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밑줄 친 거나 요 밑줄 친 거나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장치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e가 숨어 있는 거죠. 예. 베이스에 e가 숨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3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3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로가리드믹 펑션도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룰. 두 어떤 값의 곱을 로그를 취하면 각각 더하기로 나타난다. 자, 이런 특별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는 빼기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 함수에서 여기에 이제 u에 a 승이라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파워라고 하는데 로그 오브 파워 a 승이라고 있으면 이 지수는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로그 u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좀 특별하죠. 그 다음에 conversion of log base. 자, 요거는 이제 여기 log 베이스가 b일 때 log of u to base b. 자, 요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쓴 걸 두 개 곱한 거나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 b가 여기 b로 와 있고요. 여기 u가 여기 u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가 있고 여기 e가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뭐 증명을 사실은 할 수도 있는데 뭐 증명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예, 이번 학기에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로가리드믹 펑션을 소개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룰들 몇 가지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표현은 우리 이번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토픽에서는 요걸 좀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version of log base. 자, log e to the base b는 log b to the e to the base b base e log of b to base e 분의 1로 이렇게 이 자리 바꾸면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exponential function이나 logarithmic function을 미분을 해서 derivative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룰들을 그냥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log t를 t로 미분하면 t분의 1이 된다. 자, 이거 좀 특별한 이제 경우죠.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는데요. 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e to the b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그 자신이 된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것을 좀 제너럴하게 표현하면 지금 제가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것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e에 f of t 승이 있을 때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e의 f of t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에 있던 t에 관한 식만 미분을 한 번 더해서 곱해준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og f of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log f of t를 분모에 두고 그것을 미분한 것을 위에 분자에 둔다. 자, 그런 성질이 있죠.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case of base b. 자, 베이스가 b에 있을 때는 자, 지금 제가 위에는 이제 그 natural logarithmic mathematical constant e가 베이스로 있을 때를 얘기했는데요. exponential function에서. 자, 이번에는 베이스가 b인 exponential function을 어떻게 하느냐. 이 미분하면요. log b가 있고요. 그러니까 b, t 승은 그대로 쓰고 log b를 뒤에 곱해준다. 뭐 이런 원리가 있다만 한번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og of t to the base b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t 곱하기 log b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걸 우리 이번 수업에 쓰지는 않을 건데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을 때 미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옛날에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점검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미분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자, 이제 인티그레이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적분인데요. 적분에는 infinite integral과 definite integral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infinite integral, 이게 부정적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저 antiderivative, 다시 말하면 integral인데요. antiderivative of function f is a function capital F. 자, 이 말은 자 캐피탈 F를 이렇게 캐피탈 F를 미분을 하면 f of x가 구해진다고 합시다. 자, 이때 이 f의 인테그랄이 캐피탈 F다. 스몰 f의 인테그랄이 캐피탈 F다라고 불러도 되고 안티데리버티브가 캐피탈 F다.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학식을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 자주 쓸 거니까 한번 눈여겨 봐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캐피탈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 자, 이 표현을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을 캐피탈 F of X를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자를 가만 놔두고 분모를 오른쪽 항에 곱해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integration is the reverse of differentiation. 자, integration 적분을 한다는 것은 미분을 하는 것을 거꾸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integration states that 자, small f of x를 x에 관해서 적분했다라는 표현식이에요. f of x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했다. 자,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오른쪽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요것을 자, 여기서 이 f of x를 small f of x를 이걸 적분을 하면은 캐피탈 F가 되는 거고요. 이 캐피탈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왜 그럼 C가 달라붙은 건 뭐냐? 자, 오른쪽 걸 미분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캐피탈 F of X는 스몰 F of X가 되고 C를 미분하면 상수니까 항상 0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F를 적분을 하면 C가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C가 상수 C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수학식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이런 수학식을 한 번씩 쓸 건데요.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S자를 길쭉하게 적어놓은 요 표기를 뭐라 부르느냐? 인테그랄 사인이라고 이제 부른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점 찍어놓은 것을 우리가 인테그란드라고 합니다. 인테그란드. 적분을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인테그란드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레이션도요,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룰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어떤 상수를 적분하면 kx 플러스 c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른쪽 걸 미분을 하면 왼쪽이 되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kx를 미분하면 k가 될 거고요. c 미분하면 0 되니까 여기 인티그랜드 k가 남겠네요. 자, 그러니까 k를 적분하면 kx 플러스 c가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n승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을 해서 상수 c를 더해준다. 여러분 친숙할 것 같고요. x 마이너스 1승을 적분을 하면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니까요. 자, 이거는 사실은 로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x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e to the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e to the x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e to the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e to the x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적분해서 상수가 있을 때는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그런 걸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각각을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봤던 여러 가지 룰들 봤는데요. 자, 뭐 그 룰들의 이름을 붙이자면 첫 번째 봤던 게 이제 파워 룰, 그다음에 로가리드믹 룰, 익스포넨셜 룰, 인티그랄 오브 멀티플, 그다음에 인티그랄 오브 sum or difference,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을 때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원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옆에 이제 풀이 과정을 제가 다 적었으니까 각자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요거 적분하고 요거 적분하고 요거 적분하고 요거 적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도 각자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적분에서 조금 좀 특별한 형태의 적분의 어떤 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얘기는요, 이제 메인이 substitution 룰이에요. 대체하는 룰이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나중에 예를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어떤 수학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어떤 수학식이 다른 변수로 대체해서 나타날 수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적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바로 보면서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밑에 있는 integrating a natural exponential function 혹은 뭐 integrals involving logarithmic function,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exponential function이 있을 때 natural exponential function이죠. 그 다음에 logarithmic function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 x분의 1이라는 것이 이제 적분하면은 로그 x가 된다. 이게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건데요. 자, substitution 룰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냥 사실 다 같은 얘기인데 한 문제만 볼게요. 한 문제 보면 이게 수학식이 되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x 플러스 1에 20승을 해서 그걸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20분을 다 여러 번 곱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이 x 플러스 1을 u라고 놔 봅시다. 그러니까 u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u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du는 이제 d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학식은 적분 u의 20승 곱하기 dx하고 du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du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적분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적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1분의 u의 21승 플러스 c,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오리지널한 문제가 x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u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u 대신에 x만 집어넣어 보죠. 그럼 x 플러스 1에 21승 나누기 21 더하기 c.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를 제가 지금 옆에다 이제 풀이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적었던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B, C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풀이 과정을 다 적었으니까 이제 한번 어떻게 대체하는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식을 지금 U로 대체했네요. 이렇게. 여기는 요 밑에 있는 식을 U로 대체하면 이렇게 적분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무조건 뭐 복잡해 보이는 식을 대체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을 포함하고 있는 인테그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이제 x의 2승을 u로 대체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du over dx는 2x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체해서 나타내면 2x 곱하기 dx 요거하고 요게 du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요것을 du로 표현했고요. x의 2승을 u로 표현했으니까 요 파트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것은 이제 간단하게 적분이 될 것이다. 요것은 이제 2의 u승 플러스 c니까 u 대신에 이렇게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고요. b도 한번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그샘플 3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대체를 했다 해서 전개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식이 좀 복잡해 보일 때 인티그레이션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미리 프리리미너리
디비전 먼저 나누기를 해서 적분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식은 저 앞에 있는 요 식은 그냥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면 이제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간단한 형태가 되었으니까 요것을 각각을 적분해야겠죠. 그러니까 x 적분하면 2분의 x 2승,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x, 절대값 x 들어가 가지고 더하기 c, 이렇게 끝나겠네요. 자, 뒤에 것도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쭉 전개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분, definite integra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은요, 우리가 이제 뭘 구하기 위한 거냐면 for area under the graph from limit a to b. 자, 이 얘기는 자, 그래프로 그리면요, 자, x축이 있고 y가 있는데, 자, y는 f of x라는 수학식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까만색이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빨간색 요 커브가 이제 y는 f of x라는 수학식이라고 하자. 자, 이때 사실 우리가 이 적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커브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것이 적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x가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이 커브 아래쪽에 있는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알고 보면 이러한 수학식이다. 이 수학식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 infinite integral을 해서 이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져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definite integral이라고 한다는 거죠. 정적분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x를 뭐라고 부르냐? variable of integration, 적분을 하는 변수라고 부르고, 이 f of x는 이제 인테그란드가 되는 거죠. 자, 인테그랄 사인 그 다음에 있는 이 대상, 적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테그란드라고 한다. 그 다음 x는 적분의 변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정적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커브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면적을 구한다는 게 사실은 이 높이, 그 다음에 이 높이를 계속 무수히 쪼개가지고 다 더하면 면적이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높이를 계속 무수히 쪼개가지고 다 더하면. 그래서 그런 자, 그래서 이 정적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룰들이 있는데요. 자, 시어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If f is continuous, 자, 연속적인 함수다. 끊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On the interval from A to B, 자, A와 B 사이, X가 A와 B 사이에 변할 때 여기가 X인데 A와 B 사이, 여기가 B고요. 요 사이에서 어떤 뭐 부드러운 곡선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 캐피탈 F를 anti derivative, 즉 definite 인테그랄을 한 f of x, small f를 인테그랄 하면 캐피탈 F가 된다고 하자. 자, 그때 요 표현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A에서 B까지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면적은 사실은 이 말은요, 왼쪽에 쓰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f of x d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 of x dx.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를 구하면 원래는 이제 뭐 이 모든 면적이 되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걸 빼니까 지금 제가 색깔 칠하는 요것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anti derivative of small f, 즉 캐피탈 F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이제 통계학에 가서 요걸 자주 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통계학에 가면 이 f of x라는 식을 우리가 CDF,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f of x를 이제 우리가 이제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제가 statistic 리뷰할 때 statistics 통계학을 리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적인 적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통계학으로 이어진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성질들을 보면 A가 B보다 클 때, 만약에 A에서 B까지 하는데 A가 B보다 더 크다. 자, 그러면 위치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지금 요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A하고 B가 같으면, 그러니까 A하고 B가 만약 같으면은 면적이 0이 되겠죠? 0이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properties of definite integrals. 그래서 몇 가지 룰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definite integral은 area bounded by the graph f of x. 자, 요건 그 뜻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적분의 요 상수 k가 있을 때는 k가 밖으로 나와서 그냥 적분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을 때는 각각을 플러스 이 적분을 정적분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variable of integration이 x인데 이걸 그냥 t로 바꿔도 값은 같겠죠. 변수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만약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인데 A에서 C까지 면적이니까 요 면적을 구하는 것은 여기 잘라가지고 요 면적 더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을 구해서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바탕으로 그냥 요런 거 이제 정적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각각을 이제 definite integral infinite integral 각각을 이제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정적분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A에서 B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좀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이럴 때는요. 앞에 있는 식에다가 요 노테이션의 뜻은 3을 먼저 x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f3 빼기 f 마이너스 1 요걸 하는 거니까 요 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제 t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특별히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말했던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두 번째,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을 때도 이렇게 부정적분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정적분으로 이게 면적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좀 특별한 룰들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어떤 수식을 유도할 때 사용될 건데요. 이거 한번 눈여겨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우리가 한국말로 이것을 뭐라고 배웠냐면 부분적분이라고 배웠어요. 부분적분. 자, 이제 그걸 뭔지 한번 리뷰해 보면 수학식으로 이제 컴팩트하게 적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조금 노테이션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사실은 뭐 간단한 얘기인데 그냥 좀 다른 표기로 하면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인티그란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variable of integration이 x야. 근데 이 인티그란드가 f of x와 g prime of x, 자, 미분한 값이 들어있으면 자, 요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요거 이제 사실은 좀 쉽게 요걸 기억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것은 미분하지 않은 거고 뒤에 있는 게 미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앞에 있는 걸 미분해요. 미분하면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f prime of x가 될 것이고 미분한 건 적분을 해. 그러면 그냥 g of x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z를 거꾸로 쓰는 거야. 이렇게 z자를 거꾸로 쓰면 지금 문제가 요거 두 개 곱한 거 적분을 하는 거, 부정적분을 하는 거죠. 지금 부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요것을 곱하고 요 곱한 게 여기 적힌 거죠. 빼기 다시 적분을 하는데 요거 두 개 곱한 것을 적분을 하라. 여기 지금 곱한 거 적분했지 않습니까? 자, 요런 기억이 좀 남아 있으면 좋아요. 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우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어떤 수식을 유도할 때 한번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요런 수학식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사실은 로그, 자, 여기다 써볼게요. 로그 x하고 루트 x분의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 요것을 이제 f of x라고 볼 거고 요거를 g prime of x라고 볼 거예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거는 f prime of x가 필요하고요. 이쪽은 그냥 gx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log x 미분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 루트 x분의 1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루트 x분의 1이라는 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미분하면 이걸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다 1 더하니까 2분의 1 되고,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1 더하니까 x의 2분의 1승. 이게 뭐죠, 이게?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x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x라고 적읍시다. 2 곱하기 루트 x.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오리지널하게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럼 이제 z자 거꾸로 써가지고, 그럼 결국은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이제 풀이 과정이 있는데 미리 적어보면 요것은 로그 x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x. 요거 먼저 하고요. 요거 먼저 한 거죠, 지금. 빼기 적분 기호에다가 지금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고요. 요거 두 개 곱하자는 거예요. x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x. 자, 요렇게 쭉 적어주면 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다른 노테이션을 쓰긴 했는데, u가 x에 관한 식이고, 한마디로 이거 지금 여기다가 dx분의 du 하면 요렇게 x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하고 요거 구했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미분의 식이니까 요걸 여기다, 이게 헷갈리면 여기 쓰지 말고 dx로 미분하면 요게 이제 오리지널하게 루트 x분의 1이 있었고요. 요거 적분하면 2 곱하기 x 2분의 1승, 즉 2 곱하기 루트 x다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고 빼기 적분에다가 요거 두 개 이렇게 곱해가지고 풀었으면 요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로그 y를 적분을 하는 건데, 사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y가 있고 곱하기 1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걸 우리가 f of x라고 생각할 거고요. 요거를 g prime of x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f prime of x는 뭐가 되나요? y분의 1. gx는 뭐가 되나요? 그래요. 이거 x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y네요. 죄송합니다.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네. 그러면 여기다가 y라고 적어야겠네요. 여기 y 하면 요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그 y 곱하기 y 빼기 적분에다가 y분의 1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y를 dy로 해가지고 적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풀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은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하고 요거 이제 곱하기 돼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요거하고 요거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미분하면 요렇게 될 거고, 요거 적분하면 이제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도 인티그레이션 또 남아 있어요. 인티그레이션 또 남아 있으니까 요 인티그레이션 파트만 따로 뜯어와 가지고 여기 한 번 더 적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또 부분 적분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적분 기호가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리지널한 문제는 요거 빼기 요 통째로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빼기 통째로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 상수니까 그냥 상수 C 한 거고요. 그래서 전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한번 살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 이제 했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요 이제 한 2페이지 남았는데 요것만 하면 오늘 이 캘큘러스에 대한 리뷰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은 레이프니츠 룰. 레이프니츠라고 하는 독일 수학자, 독일의 이제 천재 수학자가 찾은 룰이에요. 자, 레이프니츠라는 사람 제가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좀 소개를 할 텐데 그냥 여담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자, 레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찾은 건 뭐냐? 자, 어떤 수학식이 있는데 x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이제 q라는 변수도 있어요. 근데 정적분을 하는데 적분 구간이 q에 대한 어떤 함수에서 또 다른 q에 대한 어떤 함수까지 정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뭘까?
x로 적분을 해서 x 값 대신에 요 수학식하고 요 수학식을 집어넣으니까 이 전부 다 q에 대한 수학식이 된단 말이에요. q에 대한 수학식이 남았어요. 이 파트에서 q에 관한 식인데 그것을 q에 대해서 미분하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차근차근 이게 하나씩 천재 수학자가 해보니까 결국은 다음과 같다. 이게 지금 뭐라고 적어놓은 거냐면 그냥 요 적분 기호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걸 먼저 q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미분을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하기 f란 수학식에다가 x 들어갈 자리에 저 위에 있는 a2 of q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그 a2 of q를 q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 다음에 빼기 그 f란 수학식에다가 x 들어갈 자리에 밑에 있는 얘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그 놈을 다시 q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수학식을 외우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레이프니츠 룰을 이걸 보고 한번 해보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수학식, 자, x 곱하기 y라는 수학식인데 이걸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분을 하면은 이제 x에 관한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적분의 구간이 여기 들어있는 이 y에 대한 수학식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도 y에 대한 수학식, 여기도 y에 대한 수학식. 제가 간단한 걸 넣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무슨 수학식이 될까요? 그래요. y에 관한 수학식이 될 거라고. 그 y에 관한 수학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하고 그 적분 구간이 어떤 변수로 어떤 또 다른 변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것을 그 변수로 미분을 하는 이 결과는 뭐냐? 정확하게 레이프니츠 룰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적분 기호 그대로 쓰고 적분 구간 그대로 쓰고 적분 구간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수학식을 q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수학식을 여기서는 이제 y에 대한 거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라. 자, 요까지 미분해서 이걸 dx 한다. 첫 번째 파트, 요 파트가 요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빼기 해야 된다. 여기 더하기 하고 빼기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f가 무슨 수학식이죠? x 곱하기 y라는 게 지금 f란 수학식이에요. 그 다음에 x 들어갈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x에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이 y죠. 그러니까 이제 y의 이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트가 요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들어있는 식을 q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에 들어있는 게 y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 미분하는 y에 대해서 미분하라. 요렇게 미분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 파트가 요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요 수학식은 그래요. 다시 x, y에다가 x 들어갈 자리 루트 y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x 들어갈 자리 루트 y 집어넣으니까 루트 y 곱하기 y니까 그냥 y 곱하기 루트 y로 적은 거죠. 요게 요겁니다. 요 파트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밑에 있는 요 식을 q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니까 루트 y를 우리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루트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라. 자, 그래서 마지막 요 파트가 자, 요 좀 지우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 파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요 파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요 파트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거지만 좀 레이프니츠 룰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구나. 그래서 전개하니까 쭉 전개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러면 이제 x만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만 남을 거고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x 이승이 됐죠. 그래서 y에서 루트 y에서 루트 y부터 y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적으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요렇게 되고요. 세 번째 파트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었으니까 다시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요럴 거다. 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살펴보기 쉬우라고 f 함수가 요것이고 우리가 보는 A1이라고 표현됐던 게 요거고 A2라고 표현됐던 게 요거다. 결론은 이게 답이란 거예요. 이거. 자, 요까지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레이프니츠 룰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수학식을 하나 유도할. 자, 이제 끝났는데요.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방금 레이프니츠 룰을 봤잖아요. 이게 레이프니츠 룰이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레이프니츠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미적분학에 있어서 우리는 방금 미분을 먼저 얘기하고 적분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어떤 것이 먼저 더 개발되었냐면 적분이 먼저 개발됐어요. 적분이 먼저 그 개념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었는데요. 그 미적분에 대한 그 발견을 사실은 이제 레이프니츠가 먼저 발견을 해서 막 이제 유럽에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 레이프니츠가 1600년도 때 당시 요 시대에 이제 살던 사람인데요. 17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어느 날 이 독일에 있는 레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다 개발해가지고 막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설파를 했는데 어느 날 영국에 살던 뉴턴이라는 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입니다. 뉴턴의 뭐 운동 법칙, 그 F는 ma 개발했던 그 뉴턴이 편지를 한 통 보내요. 레이프니츠한테. 야, 너 지금 영국에서 내가 개발한 거 너 어디서 어떻게 뺏겨가지고 도용을 해가지고 네가 한 것처럼 막 떠들고 있네? 라고 해서 이제 항의 메일을 보냅니다. 레이프니츠는 이 무슨 소리야? 웬 뭐 미치광이 같은 애가 나한테 갑자기 시비를 거네? 하고 무시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이작 뉴턴도 영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인데 영국에서는 이 뉴턴이 개발한 적분의 개념이 이제 막 알려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전역에서는 영국은 섬이니까요. 이게 이제 유럽 그 대륙에까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발전해 있지 않으니까 서로 이게 문명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뉴턴이 발견하고 레이프니츠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남의 걸 도용하느냐 했는데 이제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싸움이 이 적분이라는 개념을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을 뉴턴이 먼저 개발했냐 레이프니츠가 먼저 개발했냐를 가지고 한 100년 동안 싸웁니다. 논쟁이. 유럽 지역에 있는 수학자들과 영국의 수학자. 뉴턴도 엄청난 천재 수학자인데 한 100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됐냐?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천재 수학자가 비슷한 시기에 따로따로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 개발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 100년 동안의 이 논쟁 때문에 영국의 어떤 과학 문명의 발전이 그 유럽이 막 발전해 나가는 시기 동안 영국의 과학 문명의 발전이 좀 늦어졌다. 뭐 그런 썰도 있고요. 재미난 설인데.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미적분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레이프니츠라는 독일 수학자와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학자가 동시에 개발했다. 따로따로. 자, 그래서 그 미적분에서 사용하는 용어, 기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런 기호 있죠. dx over dy, dy over dx. 요거는 이제 사실은 레이프니츠가 제일 처음 썼던 노테이션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걸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라그랑지가라는 사람이 이 후속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은 미분에 대한 개념을 f prime of x라는 요 노테이션을 씁니다. 라그랑지도 아주 유명한. 나중에 여러분 좀 더 고급스러운 경영과학 공부하게 되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한 아주 최적화의 테크닉을 배울 텐데 그때 그 라그랑지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것은 이제 라그랑지가 개발한 거고, 뉴턴이 개발한 것은 좀 생뚱맞은 요런 표기예요. y에다 점 찍어 놓은 게 이게 이제 미분의 표기로 썼는데 우리는 지금 이 표기를 쓰고 있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율러라는 또 수학자가 만들어낸 그 그냥 캐피탈 D를 써서 이런 노테이션을 썼는데 지배적으로 요즘은 우리는 요거하고 요걸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표현할 때 사실은 레이프니츠의 노테이션이 좀 더 지배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알려져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라그랑제가 쓴 이런 노테이션을 쓰고 있다. 그런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프니츠가 방금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레이프니츠 시어럼을 개발했던 그 독일의 천재 수학자입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에 하나하나 모든 예제 문제를 제가 다 풀지는 않았고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아, 미분과 적분이 어떤 개념이구나. 자, 그런 이해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리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